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중세사 수업을 담당하는 역사교육과 이형우 교수입니다. 한국 중세사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 중세사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편람에 의해서 한국 중세사라고 이름을 붙여줄 것일 뿐 실제 내용은 고려시대에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한국 중세사학회 이사 그리고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 역사를 같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고려시대가 갖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다른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른 그런 고려의 정체성, 특수성 그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고려시대에 대해서 교사로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게 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공 역량을 함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 더, 원사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 수업 계획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 역사 전공 서적에 대해서 이제 예습 발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공부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시대 역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고려사 또는 고려사 저료 등에서 중요한 사료를 좀 뽑아서 같이 읽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려시대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단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을 어느 정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할 겁니다. 이런 수업 진행 계획은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교재는 박용훈 선생님이 쓰신 고려시대사라는 책이 주 교재가 될 거고요. 보조 교재로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시대의 역사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고려시대의 개설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사, 고려사 저료 이런 것들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우리말 번역도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업 평가 방법을 보면 이렇게 기말시험 20%, 중간시험 20%, 발표에 점수를 좀 많이 주고요. 토론 참여에도 점수를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수업 진행하면서 논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거는 이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를 그린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주별 수업 내용을 보면 크게 13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업 내용이고 2주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일 첫째 주에는 고려 초 왕실 혼인 모습을 살펴보고 둘째 주에는 고려의 건국과 집권체제 정비 이때 성종 이런 왕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죠. 광종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고려 중앙정치체제의 정비와 관리 등용 방식, 중앙정치기구, 고려에서의 과거 제도, 음서제도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움직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이것이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수조권과 소유권이라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5주차에는 고려가 조선과 굉장히 다른 게 그 친족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고려와 조선의 친족제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많은 외침을 받았죠. 그런 그 외침을 어떤 때는 훌륭하게 물리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물리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토대가 됐던 군사제도, 그리고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고려가 가지고 있던 다원적 천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7주차에는 귀족사회가 동요되는 모습, 무신정변과 이어지는 그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살펴볼 거고요. 중간시험을 본 다음에 9주차에는 무신정권이 성립하는, 고려는요, 크게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많이 봅니다. 그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에 일어났던 무신정변. 그 무신정변 이전을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 이렇게 보는 거죠. 고려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무신정변, 그리고 그 무신정변으로 탄생한 무신정권의 내용과 그 변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농민과 천민의 봉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어떤 뜻이 표출된 것이 이제 봉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무려 30여 년간 싸웠지만 결국은 항복을 하고 납니다. 그 항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원의 간섭을 받는다라고 해서 원간섭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원간섭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어떤 교류가 고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그 원간섭기, 그 시기부터 시작되는 정치 세력의 변동, 거기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은 권문세족,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신진사대부, 이런 그 정치 세력의 어떤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13주차에는 고려에서 중요한 왕들 중 하나인 공민왕의 정치에 대해서, 특히 그 반원 정치, 그리고 신도를 등용한 정치, 그리고 또 고려와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 이성계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쌍성 총관부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 세력인 무장 세력,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고려시대 정몽서적에는 대부분 다 무장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무장 세력을 살펴볼 건데, 그 무장 세력을 살펴볼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홍건적과 왜구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보강 또는 이제 기말 시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관련된 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 사극 이래가지고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활용할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맛보기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진 고려 18대 왕 의종. 문신들과 어울려 노름에 빠진 지 벌써 여러 해였다. 궁궐 밖으로 나도는 왕을 호종하며 불만이 쌓여간 무신들. 그날도 의종은 놀이를 위해 보현원으로 향하는데 예,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사극 무인시대의 일부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이 고려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영상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아주 일부만 볼 거고요. 여러분이 미리 이런 영상들을 봐주거나 또는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봐주거나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 중세사 본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중세사 수업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